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비지찌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비지찌개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맛의 조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까지 생각한 진짜 정보를 나눠드릴 거예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따뜻한 비지찌개 한 그릇이 정말 생각나시죠? 저도 얼마 전에 집에서 비지찌개를 끓였는데 옆집 사시는 이웃분이 오셔서 함께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지찌개는 참 좋은데 뭐랑 같이 먹어야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됐어요. 먼저 비지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비지는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이에요. 그런데 이 부산물이 정말 대단한 영양 덩어리랍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지는데 비지 한 그릇이면 그날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비지에는 이소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예방에 탁월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비지찌개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져요. 어떤 음식과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고 어떤 음식과 먹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먼저 비지찌개와 궁합이 정말 좋은 음식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김치예요. 비지찌개 먹을 때 김치 빠지면 섭섭하죠? 이게 단순히 맛의 조화만 좋은 게 아니에요. 비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김치의 발효 성분이 장 건강을 좋게 해주고 비지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장 속 좋은 균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셨는데요. 비지찌개 먹을 때 김치를 충분히 곁들여 먹으니까 소화가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묵은 김치보다는 적당히 익은 김치가 더 좋아요. 너무 신 김치는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는 조합인데요. 비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고등어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우리 몸의 단백질 이용률이 높아져요. 특히 고등어의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좋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비지의 이소플라보노이드와 만나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배가 돼요. 저희 어머니도 비지찌개 끓일 때 가끔 고등어를 넣어서 끓이시는데 비린내도 비지가 잡아주고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세 번째로 들깨가루예요. 비지찌개에 들깨가루 넣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정말 훌륭한 조합이에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요. 이게 우리 몸에서 항염작용을 하거든요. 비지의 식이섬유와 들깨의 지방산이 만나면 장 건강이 더욱 좋아지고 변비 예방 효과도 커져요. 그리고 들깨의 고소한 맛이 비지의 담백한 맛과 어우러지면서 풍미가 훨씬 깊어져요. 영양학적으로도 맛으로도 완벽한 조합이죠. 다만 들깨가루는 산패가 빠르니까 소량씩 자주 사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표고버섯이에요. 비지찌개에 버섯 넣으면 국물 맛이 훨씬 깊어지잖아요.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지에 칼슘이 많은데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표고버섯과 비지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게다가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줘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비지의 영양과 표고버섯의 면역 증진 효과가 만나면 일석이조죠. 저는 표고버섯을 미리 물에 불려서 그 육수로 비지찌개를 끓이는데 감칠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다섯 번째로 무예요. 비지찌개에 무 넣으면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나죠.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는 건데 비지와 함께 밥을 먹을 때 무가 있으면 소화가 훨씬 편해져요. 무는 또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찌개는 아무래도 간이 좀 있잖아요. 무를 함께 먹으면 나트륨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어요. 그리고 무의 시원한 맛이 비지의 고소한 맛과 만나면 맛의 균형이 정말 좋아져요. 여섯 번째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예요. 비지찌개 끓일 때 다시마로 육수를 내는 분들 많으시죠?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해요. 비지의 단백질과 해조류의 미네랄이 만나면 영양의 균형이 정말 좋아져요. 특히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비지찌개에 미역을 듬뿍 넣어서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은 오래 가거든요. 일곱 번째로 청양고추나 대파 같은 매운 채소들이에요.
비지찌개에 매운맛을 더해주는 이런 재료들이 단순히 맛만 내는 게 아니에요. 청양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요. 비지의 단백질 흡수도 도와주고요. 대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겨울철에 비지찌개에 대파를 듬뿍 넣어서 먹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저는 특히 환절기에 비지찌개 끓일 때 대파를 평소보다 더 많이 넣는 편이에요. 8번째는 된장이에요. 비지찌개를 된장으로 간을 맞추는 분들 많으시죠? 된장과 비지는 둘 다 콩으로 만든 발효식품이에요.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한 균들이 비지의 영양 흡수를 더욱 도와줘요.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지의 이소플라본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노화 방지에도 좋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된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9번째는 깨소금이에요. 비지찌개 먹을 때 깨소금 살짝 뿌려 드시는 분들 계시죠? 참깨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비지의 단백질과 참깨의 지방산이 만나면 영양 균형이 정말 좋아져요. 참깨는 또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아요. 비지에도 칼슘이 있는데 참깨까지 더해지면 한 끼 식사로 필요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 걱정이 많은데 이런 조합이 정말 도움이 돼요. 10번째로 청국장이에요. 비지찌개에 청국장을 조금 넣어서 끓이면 구수한 맛이 배가 돼요.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혈전 용해에 도움을 줘요. 비지와 청국장을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이 정말 좋아져요. 청국장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해주고 비지의 식이섬유가 이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장 내 환경이 최적화돼요. 다만 청국장 특유의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소량만 넣어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비지찌개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비지찌개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영양소 흡수가 방해되거나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게 시금치예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시금치는 영양이 정말 풍부한 채소지만 비지찌개와는 궁합이 안 맞아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비지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 옥살산 칼슘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비지의 칼슘도 못 먹고 시금치의 영양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게다가 옥살산 칼슘이 많이 쌓이면 신장에 결석이 생길 위험도 높아져요.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비지찌개에 시금치를 자주 넣어 드시다가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셨어요. 시금치 자체는 좋은 음식이니까 비지찌개와 따로 먹는 게 좋아요.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로 드시거나 다른 요리로 드시는 게 낫죠. 두 번째는 우유나 유제품이에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비지찌개 먹고 바로 우유를 마시거나 요구르트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비지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우유도 칼슘이 풍부하고 비지도 칼슘이 있는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오히려 칼슘 흡수율이 떨어져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둘 다 칼슘 보충하려고 먹는 건데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지의 식이섬유가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가 더뎌지면서 배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우유는 비지찌개 먹고 최소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홍차나 녹차예요. 식사 후에 차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비지찌개 먹고 바로 차를 마시면 안 좋아요.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비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비지에는 식물성 철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원래도 동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낮아요. 그런데 탄닌이 이 철분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더욱 떨어져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 친구가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를 먹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철분이 풍부한 음식 먹을 때는 차를 피하라고 하셨대요. 차는 식사 후 1시간 이상 지나서 마시는 게 좋아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는 물이나 보리차가 낫죠. 네 번째는 감이나 떫은 과일이에요. 비지찌개 먹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감에는 탄닌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덜 익은 감이나 곶감은 더 그래요. 이 탄닌이 비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단백질 응고가 일어나요. 그러면 위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석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위석증은 위 속에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생기는 건데 정말 고통스럽고 치료도 힘들어요. 특히 공복에 감을 먹거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석증 위험이 높아져요. 감은 비지찌개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아예 다른 날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딸기나 사과처럼 탄닌이 적은 과일이 후식으로 더 좋아요. 다섯 번째는 고구마예요.
많은 분들이 비지찌개에 고구마를 넣어서 드시는데 이게 사실 조심해야 할 조합이에요. 비지에는 식이섬유가 엄청 많고 고구마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이 둘을 함께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가 과다 섭취돼요. 적당한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 좋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기거나 복부 팽만감이 심해져요. 특히 평소에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저도 한번 비지찌개에 고구마를 넣고 고구마까지 주식으로 먹었다가 배가 엄청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만약 고구마를 넣고 싶으시면 소량만 넣고 밥은 평소보다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게 새우나 깨 같은 갑각류예요. 이것도 왜죠? 비지찌개에 해물을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새우나 게는 피하는 게 좋아요. 갑각류에는 콜레스테롤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비지 자체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새우나 게와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상쇄돼요. 게다가 갑각류의 키틴질 성분이 비지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가 더뎌져요.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해물을 넣고 싶으시면 바지락이나 홍합처럼 조개류가 더 나아요. 일곱 번째는 달걀 노른자예요. 비지찌개에 달걀 넣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달걀을 넣을 때 흰자만 넣거나 전체를 넣되 노른자를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비지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최대한 살리려면 달걀 노른자는 하루에 1개 정도만 먹는 게 좋아요. 비지찌개에 달걀을 넣으셨다면 다른 식사에서는 달걀을 피하시는 게 낫죠. 달걀인자는 순수 단백질이니까 괜찮아요. 여덟 번째로 조심할 음식은 탄산음료예요. 비지찌개 먹을 때나 먹고 나서 탄산음료를 마시면 정말 안 좋아요. 탄산음료의 인산 성분이 비지의 칼슘과 결합해서 인산칼슘을 만들어요. 이게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칼슘 손실이 커져요. 그리고 탄산가스가 위를 팽창시켜서 비지의 소화를 방해해요.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특히 뼈 건강이 중요한 우리 나이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은 정말 피해야 해요. 아홉 번째는 와인이나 포도주 같은 술이에요. 비지찌개와 함께 술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와인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와인에도 탄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닌은 철분과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게다가 알코올 자체가 비지의 이소플라본 흡수를 방해하고 간에 부담을 줘요. 비지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술은 피하는 게 좋아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소주나 맥주를 소량만 드시는 게 나아요. 열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의할 음식은 초콜릿이에요. 비지찌개 먹고 후식으로 초콜릿 드시는 분들 계시죠? 초콜릿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어요. 시금치처럼 비지의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고 결석의 위험을 높여요. 그리고 초콜릿의 지방 성분이 비지의 소화를 더디게 만들어요. 특히 다크 초콜릿은 카페인도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를 더욱 방해하죠. 후식으로는 과일이나 가벼운 간식이 훨씬 좋아요. 자, 여기까지 비지찌개와 궁합이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먼저 비지찌개를 끓일 때 기본 재료 선택이 중요해요.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된장으로 간을 맞추고 표고버섯과 물을 넣으세요. 여기에 들깨가루를 넉넉히 넣으면 기본 베이스가 완성돼요. 이 조합만으로도 영양이 정말 풍부해져요. 반찬으로는 김치를 꼭 곁들이세요. 배추김치든 깍두기든 상관없어요. 발효된 김치가 소화를 도와줄 거예요. 여기에 나물 반찬 하나 정도 추가하면 좋은데 시금치는 피하시고 숙주나물이나 콩나물이 좋아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고등어구이나 두부조림을 곁들이시면 완벽해요. 고등어는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두부는 양념해서 졸이면 비지의 담백한 맛과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한 상 차리면 정말 영양 만점 건강식이 돼요. 식사 후에는 바로 차나 커피를 마시지 마시고 물을 한 잔 정도만 마시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된 후에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차를 마시는 게 좋아요. 후식으로는 사과나 배처럼 소화를 돕는 과일이 좋아요. 비지찌개를 먹는 시간대도 중요해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는 소화가 더뎌질 수 있거든요. 특히 늦은 밤에 비지찌개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 안 올 수 있어요. 양 조절도 중요해요. 비지찌개가 아무리 좋아도 과식하면 안 되죠.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천천히 드시면서 적당량을 드세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비지찌개를 끓일 때 비지의 양을 조금 줄이고 국물을 더 많이 하세요. 묽게 끓이면 소화가 더 편해요. 그리고 재료를 잘게 썰어서 넣으면 소화 부담이 줄어들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비지찌개와 함께 밥을 드실 때 밥의 양을 평소보다 줄이세요. 비지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거든요. 현미밥이나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 더욱 좋아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간을 조금 싱겁게 하세요.
된장의 양을 줄이고 대신 다시마 육수를 진하게 내서 감칠맛을 높이세요. 청양고추나 대파를 많이 넣어서 매운맛으로 맛을 보완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비지의 양을 적당히 조절하세요. 비지에 단백질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서 드세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비지찌개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칼슘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하니까요. 여기에 표고버섯을 듬뿍 넣고 참깨를 뿌려서 드시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다만 시금치나 초콜릿 같은 칼슘 흡수 방해 음식은 꼭 피하세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비지찌개가 특효약이에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도 비지찌개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요. 다만 들깨가루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들깨는 고소하지만 지방이 많거든요. 적당량만 넣는 게 좋아요. 비지찌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드시면 질릴 수도 있고 식이섬유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날에는 다른 음식으로 영양의 균형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보관과 재가열할 때도 팁이 있어요. 비지찌개는 하루 이틀 정도는 냉장 보관이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지가 물을 흡수해서 되직해져요. 재가열할 때는 물이나 육수를 조금 추가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끓여주면 신선한 맛이 살아나요. 계절별로 비지찌개를 즐기는 방법도 달라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어요. 비지를 차갑게 해서 냉국 스타일로 만들면 별미예요. 오이나 미나리를 넣으면 더욱 시원해요. 겨울에는 뜨끈하게 끓여서 얼큰하게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고 청양고추를 추가하면 매운맛이 더해져서 추운 날씨에 딱이에요. 봄에는 봄나물을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냉이나 달래를 넣어서 봄의 향을 더하면 계절감도 느끼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다만 너무 쓴 나물은 비지의 담백한 맛과 어울리지 않으니 적당히 넣으세요. 가을에는 버섯을 다양하게 넣어보세요.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느타리버섯, 팽이버섯도 좋아요. 버섯의 깊은 맛이 가을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비지를 구입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신선한 비지를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비지는 쉽게 상하는 식품이거든요. 색깔이 하얗고 냄새가 고소한 게 신선한 비지예요.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누렇게 변했다면 피하세요. 시장에서 살 때는 당일 만든 비지를 사시고 가능하면 당일에 조리하세요. 냉장 보관하면 23일은 가는데 냉동 보관하면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냉동했다 해동해서 쓰실 때는 자연 해동이 가장 좋아요. 비지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생비지, 마른 비지, 볶은 비지가 있는데 비지찌개에는 생비지가 가장 좋아요. 마른 비지는 물에 불려서 써야 하고 볶은 비지는 찌개보다는 볶음 요리에 더 어울려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비지찌개는 정말 영양이 풍부한 우리의 전통 음식이에요.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이소플라본이 가득해서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줘요.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뼈 건강, 심혈관 건강, 장 건강에 모두 좋은 완벽한 음식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져요. 김치, 고등어, 들깨, 표고버섯, 무, 해조류, 매운 채소들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도 좋아지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반대로 시금치, 우유, 차, 감, 고구마, 각각류, 달걀 노른자, 탄산음료, 와인, 초콜릿 같은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비지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건강한 식사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들의 조화를 잘 맞추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비지찌개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식탁 위의 음식들,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나눠드릴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맛있는 비지찌개 드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